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안에서 벌레가 나왔다. 머리카락, 수세미 가루가 나왔다. 찝찝하죠. 찝찝한데 이게 단순히 찝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걸 악용하는 나쁜 고객도 종종 나오기도 하고요. 과연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실까요?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이런 일 겪어보셨나요? 저는 식당에서? 아직까지는 겪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식에서 네네. 이물질이 나옵니다. 그럼 일단 고민을 하게 돼요. 사장님을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 이라도 부러지거나 또 이러면 또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일단 소비자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어떻게 대응을 시작해야 됩니까? 맞아요. 요즘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보면은 밥 먹다가 이물질 나와서 황당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식사하다가 이물질 발견한 소비자는 해당 업체나 점포에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 사과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신고를 받고 사안에 대해서 피해 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신청 접수 후에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조정인 거고요. 네네. 그러면 식당이나 식품 제조업체가 지는 어떤 법적인 책임 또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이물질 혼입에 대해서 과실이 드러난 제조업체나 조리 점포 등 법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네. 식품위생법 7조에 따라서 기생충, 금속, 유리가 섞이면 영업 정지 2일에서 7일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칼날이나 동물 사체가 있으면 영업 정지 5일에서 20일. 그 외의 이물질 경우에는 시정 명령이나 영업 정지 3일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물질 종류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지는 거군요. 네네. 이러한 제재 받지 않으려면은 당연히 예방이 중요하겠죠. 식약처는 신고된 이물질의 종류별 구체적인 예방 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식당 점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 가이드라인 좀 소개해드리면요. 네. 벌레 혼입 예방 방법으로는 방충망 배수구에 덮개 설치해서 외부 벌레 유입 차단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는 뚜껑 잘 덮어주고 자주 비워서 벌레 서식 가능한 환경 형성을 방지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있고요. 머리카락 혼입 방법으로는 조리나 제공이나 포장하는 종사자가 머리 전체에 충분히 덮을 수 있도록 미생모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해야 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속, 비닐, 플라스틱 혼입 예방하려면 조리도구나 플라스틱 용기가 이렇게 사용 전후에 이렇게 파손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고 원재료 비닐 포장은 사용 전에 완전히 제거해서 조리하도록 하고 조리대 상부에는 물품 적재하지 않도록 해서 이물 혼합이 방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곰팡이 오염 예방 방법으로는 재료나 식품 조리할 때 냉동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하고 반찬류는 적정량만 조리해서 밀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는 당연히 이런 일반 식당뿐만 아니라 배달 음식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 이물을 발견해서 배달 앱 업체에 신고한 경우 업체가 식약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배달앱 이물 통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배달 음식에서도 이러한 이물질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또 이게 현실적으로 장사를 하시다 보면은 그 바쁜 와중에 한두 번 아차 하면서 또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건데요. 또 하나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면 식중독 사고가 왕왕 일어나는데 여러 명이 가서 다 같이 배탈이 났다. 그러면 이건 입증하기 참 쉬울 텐데. 맞습니다. 나만 혼자 탈이 났다. 이거 조금 애매해질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늘 증명이 문제가 돼요. 차라리 대규모 급식 같은 곳에서는 여러 명이 같이 음식 먹고 같은 증세 그렇죠, 겪었다라고 그러면. 하면은 식중독과 음식 원인이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지는데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 조리된 식당에서 음식 먹고 나만 탈났다라고 하면은 이게 식당 음식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증명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기분이 상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물질 등으로 인해서 식중독 질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나 점포에 치료비 그리고 일실 수입,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일을 못했던 것만큼에 대한 소득, 이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 그리고 위자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대규모 식품 조리 업체에서는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 피해자는 보험금으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이제 이런 안 좋은 일을 겪으신 분 입장에서는 내가 일을 못한 그런 피해도 있고 실질적으로 좀 보상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자 하실 텐데 음식점주 입장에서는 또 너무 또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식당 점주나 음식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음식값 안 받는 선에서 일이 마무리되면은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소비자가 정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뭐 큰 금액의 병원 비용이 났다.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좀 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식당 점주나 음식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면은 피해자에게 보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고 뭐 일처리나 분쟁 해결에 있어서 그쪽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하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뭐 이게 자동차 보험처럼 진료비 지불 보증 제도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단은 직접 치료비 납부하고 나중에 이제 사후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업계 손해사정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게 장염이나 식중독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에서 10일 정도의 통원 치료나 관찰하면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우라서 보상 범위는 뭐 치료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지급되고 그 다음에 치료비 이 정도가 지급되는 게 보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치료비는 이제 실비로. 네네. 김종무님이 머리카락 정도는 뭐 가볍게 패스. 수세미까지는 참을 수 있다라고. 김영희님은 배고플 때는 눈 딱 감고 먹는데라고. 물론 이게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실질적인 피해가 생긴다라면 또 정당하게 보상을 또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간간히 이제 뉴스에 나옵니다. 음식을 이제 재사용하는 식당. 네네. 이거 당연히 문제가 되죠. 네,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요게 식품위생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재활용하면은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다시 적발당하면 영업정지 2개월, 세 번째에는 영업정지 3개월, 네 번째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음식점 폐쇄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다 음식물 재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하면은 재사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조리나 양념 등의 혼합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 내지는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우리가 상추, 뭐 깻잎 이런 것들은 손님상에 내놨다가 깨끗하게 다시 씻고 사용할 수 있고 뭐 방울토마토, 깻잎. 네네,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씻어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외피가 있는 식품, 껍질째 원형이 보존되는 경우, 그러니까 바나나, 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놓으면 까서 먹어야 되는데 까서 먹지 않았다라면 이런 부분들 재사용할 수 있고 건조된 가공식품, 손님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덜어 먹도록 진열된 경우, 왜 우리가 식당 가면은 깍두기나 김치 이렇게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었네요. 하기서 뭐 고추라든지 과일, 상추, 깻잎은 이제 씻어서 다시 내놓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가끔 이제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악성 민원. 네네. 멀쩡한 음식에 이물질을 넣고 보상해달라. 근데 이걸 입증하기도 참 어렵고요. 이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상품의 하자나 뭐 사용 도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거짓으로 악성 민원 제기되면은 이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범죄죠. 네네. 이게 소비자가 고의로 음식에 이물질을 넣거나 제품을 파손한 후에 금전 보상 받았다. 이러면은 그 음식 점주 속인 거잖아요. 속이고 돈 받은 거잖아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돈을 받아내는 것을 넘어서 이제 뭐 공갈을 해서 돈을 뜯어냈다라고 하면은 그 공갈죄 됩니다. 허위 사실을 인터넷이나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돈 받아내면은 공갈죄에 해당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예, 꽤 셉니다. 그래서 이걸 공갈죄. 실제로 이런 부분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어요. 2023년에 한 유명 유튜버가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머리카락 나왔다라고 하면서 환불 요구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기 혐의 이렇게 소대 벌금형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이제 DNA 같은 걸 찾아보면은 알 수 있을 테고, 근데 이걸 참 입증하는 과정이 하루하루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괴로울 수도 네, 있겠어요. 맞습니다. 또 하나, 식당에서 내가 미끄러졌다. 아니면 뜨거운 뚝배기 같은 걸 이제 쏟았다. 이러면 이거를 그냥 손님 본인의 과실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업주가 뭔가 관리를 소홀해서 그렇다라고 봐야 하는지요? 이게 음식을 쏟았다, 뭐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게 주인이 매장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주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 매장에 뭐 물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관리를 못해서 손님이 이 부분을 밟고 이렇게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점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민법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식당 손님과 식당 업주는 민법상 계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식당 손님은 음식을 사 먹고 식당 점주는 돈을 내잖아요. 네. 아니, 돈을 받잖아요. 네네네. 일종의 계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 업주는 손님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를 제공해야 되는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먹거리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머무르는 동안 손님이 안전하게 있다가 떠날 수 있도록 식당 점주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식당 점주가 이를 위반해서 손님의 그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고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안정 이행으로 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다고 민법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아하. 또한 식당 점주의 잘못으로 손님이 다치면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식당 주인의 관리 과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입증되어야 됩니다. 본인 손님의 실수인지 식당 주인의 안전 배려 의무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인지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가려야 되는데 이게 사고라는 것이 전적으로 식당 주인의 잘못이다. 아니면 전적으로 손님의 잘못이다라고 100대 빵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은 중첩돼서 나타나는 것이 많은데요. 예. 뭐 이 사례를 보면은 한 식당 놀이방에서 혼자 놀고 있던 아이가 모형 자동차에 발이 눌려서 발가락이 절단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 아이의 부모는 손해배상하라면서 식당 점주한테 소송 냈는데 법원에서는 식당 점주의 책임은 50%다라고 해서 그만큼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참. 그래서 모든 사고는 다 엮여 있다. 예, 엮여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SNS나 이제 포털 사이트에 리뷰, 별점 네. 보고 식당을 찾는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데가 저 식당에 불만이 있어. 그래서 악성 리뷰를 담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는 불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에 입각해서 네. 남들이 나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서 리뷰를 솔직하게 적었다. 솔직 리뷰 이런 네. 부분들이 있더라면은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업주의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돼서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데 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아니면 뭐 욕설을 했다거나 이러면은 업무방해라든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도 또 따져봐야 할 테고요.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